태경이 설인의 입술에 가볍게 키스했고 설인도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받아들였습니다. 태경의 손에 설인의 옷이 벗겨졌어요. 설인 입술과 가슴에 태경의 거친 숨결이 닿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깊고 간절한 사랑을 나눴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중년의 남자와 사랑을 나누게 된 설인. 그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야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도윤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딸깍하며 문이 잠기는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더욱 깊게 만들었죠. 식탁에 혼자 앉아있던 설리는 남편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늦었네요. 설리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외로움은 숨길 수 없었어요. 도윤은 넥타이를 풀며 피곤하다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복잡해서 미안해.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 가족이란 늘 간절한 꿈이었는데 정작 가족이 된 지금은 더 외로워진 기분이었죠. 설리는 어릴 적 고아원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가족을 그리며 그렸던 그림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들. 하지만 현실의 가족은 그 그림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설리가 물었지만 도윤은 이미 침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먹었어. 먼저 자고 있어. 도윤이 침실로 들어가고 나서야 설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처음에는 분명 서로를 사랑했는데 어느새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설리는 자신이 원했던 가족의 모습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매일같이 느꼈습니다. 도윤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했죠. 하지만 그의 관심은 온통 일에만 쏠려 있었고 집에서도 업무 관련 전화를 받거나 노트북을 펼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혼자서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설리는 중얼거렸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는 혼자 있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 느끼는 외로움은 전혀 다른 종류였어요.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보다 함께 있으면서 느끼는 외로움이 더 아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사회복지센터에서 일하던 설리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지역 봉사동아리에서 연락드립니다. 요양원 봉사활동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설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거절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다른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어젯밤 도윤과의 대화가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정확히는 대화라고 할 것도 없었지만요. 네, 참여하겠습니다. 주말이 되어 설리는 봉사동아리 모임 장소로 향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앞에서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심에는 품격 있는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회색빛이 도는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온화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군요. 저는 정태경입니다. 이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어요. 태경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안정감이 있었죠. 정설리입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설리가 인사하자 태경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반가워요. 우리 동아리는 매주 요양원을 방문해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낸답니다. 처음이시라 긴장되시죠? 설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걱정 마세요. 어르신들은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아하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태경의 배려 깊은 말에 설리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언제부터 이런 따뜻한 말을 들어보지 못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다른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설리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고아원 시절부터 늘 남에게 도움받기만 했던 설리에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설리 씨는 왜 봉사를 하고 싶으셨나요? 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설리는 잠시 생각한 후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도 어려서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태경의 눈빛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좋은 마음이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설리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도윤과는 다른 종류의 따뜻함이었어요. 도윤의 관심은 항상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지만 태경은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요양원 봉사 날이 밝았습니다. 설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으며 자신도 모르게 신경을 쓰고 있었죠. 왜 이러지? 설리는 자신의 행동이 이상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요양원에 도착하자 태경이 먼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오늘 처음이라 긴장되시죠? 설리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금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어르신들은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아하세요. 태경의 말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요양원으로 들어가며 설리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어요. 어르신들의 주름진 얼굴에서 피어나는 미소,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모습들. 설리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설리가 한 할머니의 식사를 돕고 있을 때 태경이 무거운 음식 박스를 나르다가 잠시 비틀거렸습니다. 설리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태경을 붙잡았어요. 그 순간 설리는 태경의 체온을 느끼며 이상한 떨림을 경험했어요. 태경 역시 설리의 따뜻한 손길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죠. 설리의 손이 자신의 팔에 닿은 그 짧은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설리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태경은 설리의 눈을 바라보며 답했어요. 네, 고마워요. 요즘 체력이 예전 같지 않나 봐요. 태경은 어색하게 웃으며 거리를 두었지만 설리의 진심 어린 관심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방금 전 그 짧은 접촉이 남긴 여운을 지우기 어려웠어요. 설리는 자신의 심장이 평소보다 빨리 뛰고 있음을 느꼈고 태경은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의 한 구석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어르신들과 함께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태경이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은 누군가의 안부만 들어도 산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힘든 거죠. 설리의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자신도 최근 그런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태경의 말이 마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았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설리 씨도 그런 시간이 있으셨나요? 태경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설리는 고아원 시절 이야기를 조금 들려줬어요. 어려서부터 가족에 대한 갈망이 컸다는 것, 지금도 때로는 깊은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까지요. 태경은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설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따뜻하고 순수한 사람이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이 안타까웠거든요. 가족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그의 손목 시계가 햇빛에 반짝이며
설리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태경은 설리가 시계를 바라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잠시 미소 지었어요. 아내의 유품이에요. 함께 있으면 아직도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 같아서요. 설리의 가슴이 짠했습니다. 태경의 말 속에 담긴 깊은 그리움과 외로움이 느껴졌거든요.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그를 위로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일었어요.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설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람도 제가 혼자 아파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가끔씩 누군가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처럼요. 태경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설리에 대한 특별한 감정도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태경이 먼저 자신의 우산을 펼쳤습니다. 함께 쓰시죠? 비가 점점 세져요. 태경의 제안에 설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감사해요. 좁은 우산 아래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깨가 스치고 때로는 손등이 부딪혔어요. 설리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런 설렘을 느낀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태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리의 어깨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와 따뜻한 체온이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어요. 설리 씨는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태경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런가요? 설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진심이 느껴져요. 형식적인 봉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따뜻함이요. 태경의 칭찬에 설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진심 어린 칭찬을 들어보지 못했는지. 태경 씨도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해오셨나 봐요. 아내가 아픈 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서 시작했죠. 태경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가족이 그리우시겠어요. 저도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 그런 외로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부인분을 잃으셨구나. 설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설리의 진심 어린 위로에 태경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랫동안 아무도 자신의 아픔에 이렇게 공감해주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혼자 있는 것도 익숙해져요. 두 사람은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비 오는 저녁의 정적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설리는 태경 옆에서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어요. 남편과 함께 있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이었죠. 저희 집이에요. 설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경은 우산을 기울여 설리가 비에 젖지 않도록 배려했어요. 그 순간 설리의 구두굽이 젖은 땅에서 미끄러지며 뚝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설리가 비틀거리자 태경이 재빠르게 설리의 팔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고 거칠어진 호흡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들렸습니다. 설리는 태경의 따뜻한 체온과 남성적인 향기를 느끼며 순간 현실을 잊었어요. 태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리의 놀란 눈빛과 떨리는 숨결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는 설리의 손목을 잡고 있는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괜찮으세요? 태경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설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태경의 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순간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설리는 태경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살짝 벌렸습니다. 태경의 시선이 설리의 입술로 향했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는 설리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그때 집안에서 불이 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 먼저 들어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실이 두 사람을 깨웠죠. 두 사람은 급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들어가세요. 남편분이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태경의 목소리에는 아쉬움과 동시에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설리는 현관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고 방금 전 느꼈던 설렘도 묻어둬야 했거든요. 태경 씨도 조심해서 가세요. 설리의 목소리에는 말하지 못한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늦었네. 도윤이 거실에서 설리를 맞았어요. 봉사활동 어땠어? 좋았어요. 설리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도윤은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설리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옆에 누워있는 도윤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변화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태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 돌아와서도 설리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어요. 아내를 잃고 얼어붙었던 마음이 설리 때문에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 봉사활동 날 두 사람은 서로를 보는 순간 어색함을 느꼈어요. 지난번의 일이 서로의 마음에 깊이 남아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설리가 먼저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태경도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 설리와 태경이 함께 식당으로 향할 때 태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난번에 실례했다면 죄송해요. 아니에요. 설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두 사람의 솔직한 고백에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설리 씨, 태경이 설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아내를 잃고 나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 역시요. 설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한 사람으로서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지. 우리 모두 외로웠어요. 태경이 말했습니다. 그 외로움이 서로를 끌어당긴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건 옳지 않아요. 설리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태경이 잠시 멈췄습니다. 마음이 제 뜻대로 되지 않네요. 오후 봉사가 끝나고 두 사람만 남게 되었을 때 태경이 말했어요. 설리 씨, 제 집에서 차 한잔 하시겠어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설리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경의 집은 단정하고 깔끔했어요. 하지만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설리는 그 사진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커피 드릴까요? 태경이 물었습니다. 네, 감사해요. 태경이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설리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여성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혼자 지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설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2년 정도 됐어요. 태경이 커피를 건네며 답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가끔은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집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태경의 말에 설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의 외로움이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설리 씨 댁은 어떠세요? 행복하신가요? 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설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행복해야 하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외로우시겠어요. 네, 정말 외로워요.
설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한 게 얼마만인지. 태경은 설리의 손에 자신의 손을 살짝 올렸어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두 사람의 손이 닿은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설리는 손을 빼려 했지만 태경의 따뜻함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태경 씨, 설리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마음이 자꾸만. 태경은 설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태경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설리 씨를 보면 마음이 흔들려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설리는 태경의 따뜻한 숨결을 느끼며 현실을 잊고 싶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태경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이 순간이 소중해요. 태경의 손이 설리의 뺨을 살짝 어루만졌어요. 설리는 눈을 감고 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갈망했던 위로와 관심이었어요. 요양원 후원 행사를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설리가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행사 준비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알겠어. 나도 야근이야. 도윤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봉사자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지막에는 설리와 태경만 남았습니다. 체육관에는 한 줄의 전등만 켜져 있어서 분위기가 은은했어요. 두 사람 모두 이 시간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끝났네요. 설리가 높은 곳에 있는 배너를 정리하려고 의자에 올라섰습니다. 태경은 설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지난번 그의 집에서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의자가 흔들리면서 설리가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태경이 재빠르게 달려와 설리를 받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고 태경의 품속에서 설리가 숨을 헐떡였어요. 거칠어진 호흡이 조용한 체육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치지 않으셨어요? 태경이 설리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설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태경의 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태경의 따뜻한 품속에서 설리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을 경험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태경의 눈빛에는 오랫동안 억누르고 있던 외로움과 갈망이 담겨 있었어요. 설리 씨, 태경이 설리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설리의 볼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어요. 설리의 피부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네. 설리의 대답도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태경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따뜻함에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태경은 설리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얼어붙었던 마음이 설리 때문에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를 줄 몰랐거든요. 설리 씨, 저는 당신이. 설리가 눈을 뜨고 태경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설리도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도 태경 씨를, 저도 마음이.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태경이 설리의 입술에 가볍게 키스했고 설리도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키스였지만 점점 간절해졌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태경의 손이 설리의 등을 감쌌고 설리는 태경의 목에 팔을 둘렀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죠? 태경이 설리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멈출 수가 없어요. 설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며 깊고 간절한 시간을 보냈어요. 체육관의 은은한 불빛 아래서 두 사람만의 세계가 만들어졌습니다. 태경의 손길은 부드럽고 섬세했어요. 설리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그녀의 뺨에 키스하며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설리는 태경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오랫동안 갈망했던 위로를 찾은 것 같았어요. 태경 역시 아내를 잃고 느꼈던 공허함이 잠시나마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현실을 잊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곧 두 사람을 깨웠어요. 설리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희가 뭘 하고 있는 거죠? 설리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어요. 태경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미안해요, 설리 씨. 제가 선을 넘었네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후회보다는 설리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리는 흐트러진 옷을 정리하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죄책감과 동시에 이상한 만족감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저도 원했던 것 같아요. 설리의 고백에 태경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체육관의 분위기는 여전히 은밀하고 따뜻했습니다. 집에 가봐야겠어요. 설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체육관 정리를 마저 했어요. 두 사람 모두 이 순간이 끝나는 것을 아쉬워했지만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경 씨, 설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태경이 설리의 말을 끊었어요. 저도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태경의 솔직한 고백에 설리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향하는 길, 설리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태경에 대한 새로운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설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거울 앞에 선 설리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밤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분명한 건 이제 예전의 설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설리와 태경은 봉사활동에서 만날 때마다 서로를 의식했어요. 말을 주고받을 때도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리가 인사했을 때 태경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어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런데 태경 씨는 어떠세요? 저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다른 봉사자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더욱 조심스러웠죠. 점심시간 설리와 태경이 잠시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 태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설리 씨, 지난번 일에 대해 이야기해도 될까요? 설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태경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설리 씨가 힘드실까봐 걱정돼요. 저도 후회하지 않아요. 설리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하지만 죄책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당연히 그러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태경이 주변을 살피고 설리의 손을 잠시 잡았어요. 하지만 설리 씨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정말 행복해요. 설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요. 태경 씨와 있으면 제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설리 씨는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태경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윤에게 더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회사에서 기대했던 승진에 실패한 거였습니다. 승진 못했어. 도윤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팀장 자리는 후배가 가져갔어. 괜찮아요. 다음 기회가 있을 거예요. 설리가 위로하려 했지만 도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3년을 준비했는데 다 헛일이었네. 도윤의 실망감이 워낙 커서 설리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평소에도 대화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당신도 힘들 텐데 미안해. 도윤이 뒤늦게 설리를 바라봤어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설리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남편의 힘든 상황을 위로해 주어야 하는데 자신은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설리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태경과의 일이 단순한 위로였는지 아니면 진짜 사랑의 감정이었는지. 며칠 후 태경이 설리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설리 씨, 이번 주말에 잠시 만날 수 있을까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설리는 망설였지만 결국 응했어요. 네. 어디서 만날까요? 한강공원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많아서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주말 설리는 도윤에게 친구를 만난다고 했어요.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싫었지만 태경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만난 두 사람은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요즘 어떠세요? 태경이 물었습니다. 복잡해요. 설리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남편이 승진에 실패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제가 위로해줘야 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으시겠어요? 네. 그런데 더 힘든 건 설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태경 씨 생각이 자꾸 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태경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리 씨를 보지 못하는 날에는 하루 종일 생각나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서로를 바라봤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리가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태경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설리 씨 없는 일상은 상상할 수 없어요. 저도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태경이 설리의 손을 잡았어요. 지금 당장 답을 내릴 필요는 없어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태경 씨에 대한 마음만 더 커져요. 설리의 고백에 태경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는 설리를 품에 안고 싶었지만 공원에서는 그럴 수 없었죠. 설리 씨, 태경이 설리의 이름을 불렀어요. 만약의 말인데요. 네. 설리 씨가 지금보다 더 자유로운 상황이라면 저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설리는 태경의 질문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고민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태경 씨,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용기가 있을지. 태경은 설리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기존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선택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태경이 말했습니다. 설리 씨가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은 그날 오후 한강공원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까지. 집에 가셔야 하겠네요. 태경이 해질녘이 되자 말했어요. 네, 가야 해요. 설리 씨, 오늘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태경 씨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헤어지기 전 태경이 설리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예쁜 꽃 한 송이였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설리 씨를 보면 이 꽃이 생각나서요. 설리는 그 꽃을 받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 이런 따뜻한 관심을 받아보지 못했을까? 고마워요, 태경 씨. 정말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설리는 꽃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감정이 사랑인지 단순한 일탈인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지만 태경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설리를 맞이한 것은 여전히 침울한 표정의 도윤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도윤이 물었어요. 친구 만나고 왔어요. 설리는 거짓말을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수고했어. 그날 밤 설리는 태경이 준 꽃을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어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2025년 여름 설리에게 놀라운 소식이 찾아왔어요. 임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한 설리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거든요.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도윤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도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임신한 거야? 도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승진 실패로 침체되어 있던 그에게 아이 소식은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아이가 생긴다니. 도윤이 설리를 끌어안았어요. 정말 기뻐. 설리는 도윤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태경과의 일이 있었던 시기를 생각하면 임신 소식 이후 도윤은 확실히 달라졌어요. 검진에 함께 가고 태교 음악을 틀어주고 설리의 몸 상태를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이제 조심해야 해. 무거운 것도 들지 마. 도윤이 설리를 챙기며 말했어요. 설리는 도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죄책감이 더욱 커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태경을 만날 수도 없었고 연락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몇 주 후 태경에게도 임신 소식을 알려야 했습니다. 봉사활동에서 만난 태경에게 설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태경 씨, 제가 임신했어요. 태경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축하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제 아이일 가능성도 있나요? 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시기적으로. 설리가 말끝을 흐렸어요. 태경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손목에서 시계를 풀어 설리에게 건네었어요. 이걸 맡아주세요. 이건 부인분이. 네. 제 아내의 유품인데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설리 씨가 가지고 계세요. 왜요? 만약, 정말 만약에 제 아이라면 이 시계가 아이에게는 할머니의 유품이 될 테니까요. 태경의 말에 설리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는 끝까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태경 씨, 이건 선물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예요. 설리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임신 기간 동안 설리와 태경의 만남은 거의 없었어요. 설리는 도윤과 함께 검진을 받고 아이를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도윤은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설리를 위해 요리를 해주고 마사지를 해주고 태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고 이 아이의 아빠야. 설리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태경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출산날이 왔습니다. 긴 진통 끝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축하해요.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어요. 고생했어, 설리야. 정말 고마워. 하지만 설리는 아기의 얼굴을 자세히 본 순간 숨이 막혔어요. 아이는 어딘가 태경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눈매와 코의 모양이. 아니야, 내가 너무 신경 쓰고 있어서 그런 거야. 설리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어요. 며칠 후 병실을 찾아온 태경의 표정도 복잡했어요. 아기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애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태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감사해요. 설리가 답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시계는 계속 가지고 계세요. 태경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를 보니 더욱 확신이 서지 않네요. 설리는 태경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출산 후 설리의 일상은 아이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아들 정말 예쁘지? 도윤이 아이를 안고 말했어요. 네, 정말 예뻐요. 설리가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났고 도윤은 변함없이 사랑으로 아이를 돌봤어요. 설리는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어요. 2026년 봄 아이가 돌을 맞았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기로 한 날이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촬영 중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손등으로 눈가를 닦는 버릇을 보인 거예요. 그 모습이 태경과 똑같았습니다. 설리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태경의 습관적인 행동을 아이가 그대로 따라 하고 있었던 거죠. 혈액형이나 외모로는 확신할 수 없었는데 이런 작은 습관까지. 그날 밤 설리는 잠들 수 없었어요. 아이를 바라보며 태경의 모습을 자꾸만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결국 설리는 결심했습니다. 도윤에게 모든 걸 말하겠다고요. 다음 날 저녁 설리는 용기를 내어 도윤을 기다렸어요. 현관에서 남편을 맞으며 말하려던 순간 구두굽이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술에 취한 도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설리야, 미안해. 네, 내가 먼저 무너졌어. 너를 외롭게 만든 장본인은 나야. 도윤의 예상치 못한 말에 설리는 당황했어요. 승진에만 매달려서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 너와 우리 아이를 소홀히 했어. 그날 밤 침실에서 문이 천천히 닫히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밀을 숨기기 위한 게 아니라 새로운 결심을 다지는 소리 같았어요. 며칠 후 설리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태경을 만나 시계를 돌려주기로 했어요. 요양원 정원에서 만난 태경에게 설리가 말했습니다. 이 시계를 돌려드리려고 해요. 왜요? 이건 제 손목이 아니라 제 양심이 못 견뎌요. 설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가 했던 일이 옳지 않았어요. 그 순간의 위로가 이렇게 큰 짐이 될 줄 몰랐어요. 설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정말 제 아이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것조차 묻어두려고 해요. 태경은 설리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태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리 씨가 지킬 가족을 지키세요.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하지만 태경 씨는 저는 괜찮아요. 설리 씨가 행복하다면 저도 행복해요. 태경이 시계를 다시 설리에게 건넸어요. 이건 가져가세요. 아이를 위한 할머니의 유품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진실은 우리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설리 씨, 태경이 설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사랑이라는 건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제가 설리 씨를 정말 사랑한다면 설리 씨의 행복을 위해 물러서는 것이 맞아요. 두 사람은 요양원 정원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석양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설리는 도윤에게 말했어요. 가족 사진 다시 찍어요. 왜? 지난번에 찍은 것도 예쁘게 나왔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찍고 싶어요. 사진관에서 다시 찍은 가족 사진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설리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어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고 도윤도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설리는 평온했어요. 드디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침실로 들어가며 현관문이 조용히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를 숨기기 위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소리였죠. 설리는 결국 자신이 알게 된 진실을 묻어두기로 했어요. 때로는 모르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몇 년 후 설리가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멀리서 태경을 보았어요. 그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는 설리의 아이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지만 서로 인사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을 뿐이었죠. 그날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도윤이 말했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 고마워, 설리야. 저야말로 고마워요. 좋은 아빠가 되어줘서 앞으로도 우리 가족 계속 행복하자. 네, 그래요. 설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거요. 화면이 서서히 암전되며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조용히 잠기는 문소리가 마지막까지 울려 퍼지며 이제는 숨김이 아닌 안정을 상징하는 소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설리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고 가족은 때로는 진실을 묻어두는 것이라는 거요. 완벽한 사랑이나 완벽한 가족은 없지만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거라는 것을. 에피아이의 로즈유이 5년 후 2031년 가을 설리는 아이의 손을 잡고 초등학교 운동회에 참석했습니다. 7살이 된 준우는 아빠를 꼭 닮아 의젓하고 책임감이 강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준우가 물었습니다. 곧 오실 거야. 회사 일이 있어서 조금 늦으신데. 설리는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지난 5년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평온했습니다. 도윤은 몇 년 전 승진에 성공한 후로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잘 맞춰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야근에 매달리지 않았고 주말에는 온전히 가족과 함께 보냈습니다. 준우야, 달리기 경주 준비됐지? 도윤이 늦게 도착하며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네, 아빠. 1등 할 거예요. 도윤과 설리는 준우의 경기를 응원하며 함께 웃었어요.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설리는 멀리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어요. 태경이었습니다. 그도 손자로 보이는 아이와 함께 걷고 있었어요. 설리의 가슴이 잠시 두근거렸지만 예전처럼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그저 한때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줬던 소중한 인연에 대한 그리움 정도였죠. 태경도 설리 가족을 보았는지 잠시 걸음을 멈췄지만 곧 손자의 손을 잡고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여보, 도윤이 설리의 시선을 따라보며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아는 분 같아서. 그래, 가자. 준우가 피곤할 텐데.
집에 돌아와서 준우를 재우고 도윤과 설리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했어요. 준우가 참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당신 닮아서 의젓해요. 나를 닮았나? 나는 설리를 더 닮은 것 같은데.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아. 설리는 도윤의 말에 미소 지었어요. 지난 몇 년간 도윤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이 되었어요. 당신도 많이 변했어요. 설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졌어요. 나도 그런 것 같아.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 알겠어. 그날 밤 설리는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태경의 안에 시계를 꺼내봤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차지 않았던 시계였습니다. 시계를 바라보며 설리는 그때의 일들을 떠올렸어요. 태경과의 만남, 그리고 그 짧지만 강렬했던 감정들. 이제 정말 끝내야겠어. 설리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음 날 설리는 예전에 봉사활동을 했던 요양원을 찾아갔어요. 태경이 아직도 그곳에서 봉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과연 태경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5년이 지난 그의 모습은 더욱 온화해 보였습니다. 설리 씨? 태경이 놀란 표정으로 설리를 보았어요. 안녕하세요, 태경 씨.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태경 씨는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요양원 봉사도 계속하고 있고, 두 사람은 요양원 정원에서 벤치에 앉아 이야기했어요. 예전 같은 긴장감이나 설렘은 없었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만난 지인 사이에 편안함이 있을 뿐이었어요. 준우, 잘 자라고 있나요? 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설리가 핸드폰에서 준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태경은 준우의 사진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는 정말 자신을 닮아 있었거든요. 정말 잘생겼네요. 태경이 말했습니다. 설리는 가방에서 시계를 꺼냈어요. 이걸 돌려드리려고 왔어요. 아직도 가지고 계셨군요.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요. 이제 정말로 끝내고 싶어요. 태경은 시계를 받으며 말했어요. 설리 씨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태경 씨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셨나요? 아니요. 그럴 생각은 없어요. 지금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은 외롭죠. 하지만 혼자 있는 것에도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태경이 잠시 멈췄어요. 설리 씨가 행복하다는 걸 아니까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설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요, 태경 씨.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설리 씨 덕분에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악수를 나눴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마지막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설리는 침대에 누워 지난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태경과의 만남, 그 짧은 사랑, 그리고 선택의 순간들. 몇 년 후 준우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의 일이었어요. 준우가 학교에서 가족사 숙제를 해오라고 해서 도윤과 설리는 함께 앨범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처음 만났어요? 준우가 물었어요. 대학교 때 만났단다. 도윤이 답했어요. 그때부터 사랑했어요? 도윤과 설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설리가 말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사랑하게 됐어. 도윤이 덧붙였어요. 와, 로맨틱하다. 저도 나중에 엄마 아빠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준우의 말에 부부는 웃으며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깊고 진실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지난 10년간의 시간이 그들을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태경도 자신의 집에서 홀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더 이상 아픔이나 그리움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만 있을 뿐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태경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진정한 끝.